안녕하세요. 내연애 상담해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 로맨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남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면서 1년째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울면서 앞으로는 정말 연락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1, 2주 정도는 잘하다가도 결국엔 똑같아지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연락도 잘 안 하고 술 먹고 들어가면서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냥 자고, 한 달 전에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남자친구가 하도 매달려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고 잡혀줬는데 또 똑같네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정말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이제 그만 좀 헤어져 달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또 울면서 잡아요. 앞으로는 진짜 연락 잘하겠다면서요. 약속도 안 지킬 거면서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를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정하게 끊어야 하는 건 저도 잘 알지만 아직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인지 자꾸 남자친구가 잡으니까 흔들리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이 양은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면서 매번 울면서 잡기만 하는 남자친구가 무책임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따지고 보면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울며 매달렸다가 결국 달라지지 않는 남자친구나, 이번엔 진짜 헤어지겠다면서 말했다가 남자친구의 매달림에 잡히는 제이 양이나, 둘 다 모순적인 건 똑같지 않나요? 둘 다 모순적인 거는 똑같은데 남자친구의 모순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일이고 제이 양의 모순은 착하고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생각은 조금 어딘가 어색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집착이 엄청나게 심한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심했냐면 정말 매 순간마다 어디냐 뭐하냐 확인을 요구하고, 또 어쩌다 여사친이 낀 자리에 갈 일이 있으면 자기가 그 얘기를 들어야겠다면서 통화 연결 상태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집착적인 문제로 맨날 싸웠었는데 제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관계는 서로에게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제이 양의 남자친구처럼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면서 막 저한테 울고불고 매달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이 양처럼 그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자친구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한 번 더 만나고 그랬었죠.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런 집착녀를 만날 수 있냐면서 막 헤어지라고 난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야 나도 힘들긴 해, 근데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아직은 여자친구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순정남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말도 없이 나타난 거예요. 친구들은 기겁을 하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끌고 나와서 막 여자친구한테 소리 지르고 비난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당연히 여자친구는 막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억지로 집으로 끌고 가서 여자친구의 가족한테 인계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서 막 술 마시고 절대로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 진짜 헤어진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죠. 다음날 역시나 여자친구한테 엄청 연락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막상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여자친구가 집착하면서 했던 여러가지 악행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봤던 것들을 막 곱씹으면서 이번에는 진짜 흔들리면 안 되겠다 막 마음을 다잡았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지금 무슨 근거로 너는 피해자고 정의롭고 여자친구는 가해자고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제가 느끼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여러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막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여러 사실들을 깨닫게 됐었어요. 일단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가 외적으로 제 이상형에 가까웠었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의 여러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착이 싫고 불편하다고 말을 하긴 했었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여자친구의 집착을 통해서 은근 내가 뭔가 매력적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요.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여자친구의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집착이 심한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저도 모르게 으쓱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의 집착을 막 비난하고 여자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막 미안해하고 불안해하고 매달리는 막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밀하게 우월감을 느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 스스로도 여자친구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을 뭐하러 받았을까요? 제가 분명 그때 계산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론 의미 없는 약속을 받아놓고 다음번에 여자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 약속을 구실로 더 큰 비난을 하고 고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갑자기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통이 너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집착이 심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던 건 여자친구가 매달리고 거짓된 약속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여자친구의 집착이라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자친구의 여러 가지 매력들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자친구의 집착과 매달림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들을 감수해서라도 여자친구의 매력과 가치들을 놓고 싶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여자친구를 잡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답답하고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순식간에 평온해지더라고요. 나는 집착이 심한 여자친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련하고 선량한 피해자이자 순전남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집착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여자친구의 매력과 가치들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저 욕심쟁이일 뿐이에요. 그러니 저는 피해자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가해자가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둘의 관계에서 나름의 공정함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그 고통을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자친구를 비난하고 탓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착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여자친구에게 화를 냈었지만 이제는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기보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느끼는 매력들과 가치들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화가 나거나 단호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물론 여자친구는 예전처럼 똑같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매몰차게 밀어내거나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했었지만 끊임없이 저의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거리를 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매달리던 여자친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더니 결국에는 다른 남자랑 잘 만나더라고요. 제이 양이 정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면 막연히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제이 양이 지금 이 관계를 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막연히 좋아해서, 사랑해서, 미련이 남아서, 남자친구가 매달리니까 뭐 이런 이유 말고 보다 깊은 곳에 있는 제이 양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 욕망은 이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의 여러 가지 매력들이 될 수도 있고 약속을 어긴 남자친구에게 막 화날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나 아니면 어길 게 뻔한 약속을 받아주면서 그때 느끼는 도덕적 우월감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욕망들을 발견하게 되면 자꾸 매달리는 남자친구에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제이 양 스스로 남자친구를 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제이 양도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